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출시한 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시는 꿀팁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걸 찍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아토피 찬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우선은 저희 제품은 약이 아니고 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나 효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우선은 어떻게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은 아토피, 물론 일반적인 가려움증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가려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피부 쪽에 문제가 생겼다, 가렵다라고 하게 된다면 피부가 숨을 쉬게 만든다, 그리고 속을 편하게 만든다는 게 핵심이고, 그거에 대한 식생활적인, 그러니까 뭐 먹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전에 찍었던 내용들, 찬이 내용이나 아니면 그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게 식품인데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딱 두 가지 차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디톡스 차라고 해서 땀이 나는 그런 차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셔주시고, 그래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드리고, 그 상태 내에서 이제 목욕이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땀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피부차, 이게 이제 속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차인데, 이 차를 수시로 하루에 2번 이상, 그러니까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디톡스 차 일어나자마자 한 잔, 그 다음에 꿀피부차를 하루에 2잔 정도, 2봉지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이상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워도 땀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면 디톡스 차를 좀 하루에 2개 정도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속이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낫고 싶다라고 했을 때 꿀피부차를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꿀피부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적인 아토피, 실제로 오랫동안 알아왔다든지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디톡스 차가 차다 보니까, 식품이다 보니까 피부를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적으로 열어준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먹어도 땀이 잘 안 나는 경우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약국에 가셔갖고 갈근탕을 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갈근탕, 가루로 된 거.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절반 정도 먹이시면 되는데, 가루로 된 거 같은 경우는 한 봉지를 다 먹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물로 된 거 같은 경우에는 반만 먹여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참고하시던가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뭐 감기는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화삼, 예전 제품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로 나오는 소화삼을 하루에 한 봉지나 2봉지 정도 드시면은 우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상태 내에서 꿀피부차라고 하는 소화기 쪽에 관계된 차를 넣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응용하느냐? 우선은 좀 과식을 했다, 속이 좀 안 좋다라고 할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감기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안 생기면 거의 80% 90% 이상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갑자기 콧물이 났다, 갑자기 재채기가 났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2~3시간 내에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 먹고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콧물이 나온다든지 합니다. 음식 같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 콧물을 흘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 따뜻한 음식 먹으면 콧물 나와. 이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꿀피부차를 드시면 진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콧물이 나왔어,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 갑자기 코가 막혔어, 아니면 갑자기 두통이 생겼어 라고 할 때 한번 꿀피부차를 드셔보십시오. 약간 나아지는 느낌이 난다면, 근데 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 내라도 한번 또 드셔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팔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라앉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자면 엊그저께 저한테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저녁 때 이제 이 아이가 밥이랑 용가리 치킨만 먹는 거예요, 반찬으로. 그래서 며칠간을, 거의 뭐 한 2달, 3달간을 그렇게만 먹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계속 먹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도 밥이랑 용가리 치킨이랑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계속 꺽꺽꺽 그래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니? 그랬더니 좀 안 좋아, 속이 답답해 좀 그러더니만 나아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나이는 만 5살이고요. 만으로 5살. 그래서 배를 좀 이렇게 만져주고 했더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날 자기 전에 기침을 좀 하더래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먹인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다행히. 그런 다음에 유치원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죠. 1시 정도, 2시 정도에. 아이가 열이 37.6도고 그 다음에 콧물과 기침을 흘리기 때문에 지금 집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다.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유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저녁 때 튀긴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게다가 과식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소화기 쪽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소화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같이 이비인후 쪽으로도 같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자극, 찬바람이라든지 약간의 자극만 맞아도 바로 콧물이 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약하다고 지금 혹은 예민해졌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넘어갔죠. 점심 때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꿀피부차 같은 것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꿀피부차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나 맨날 콧물 뭐 이런 것도 달고 살았는데 요즘에 좀 덜하네, 이런 것들 느껴지실 겁니다. 난 알러지가 있어, 아침에 찬바람 맞으면 그래, 이러신 분들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꿀피부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소화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소화기 자체를 진정시키는 거거든요. 예민함을 진정시킨다, 이런 겁니다. 불면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잠이 안 온다. 저도 요즘에 커피를 하루에 2잔씩 마시는데 일부러 마시는 겁니다. 저는 그 실험 같은 거 할 때 우선 제 몸에 실험을 해보는데 우선은 그 불면을 강제로 유도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요즘에, 게다가 이제 6시 이후에 안 먹다 보니까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몸이. 그 6시 이후에 안 먹어 버릇을 해서 소화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떠한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로 유도된, 카페인으로 유도된 불면을 요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금 신경 쓰던가 아니면 자는 시간을 살짝 벗어나게 되면 깊은 잠이 안 오던가 아니면 잠을 2~3시까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면, 저처럼 그 커피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불면이 유도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녁 때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페인으로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그 알코올로 이완시키면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둘 다 중독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커피 하루에 3잔씩 마시게 되고 술은 막 이제 뭐 2~3병씩 마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도 바로 약물을 쓰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눠서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사람을 이완시키는 약을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먹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울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속 이렇게 그 잠을 못 자고 카페인이나 이런 걸로 계속 유도를 하게 되면 불안해져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약간 불안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쭉 한 일주일 정도 더 해보고 있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 우먼스티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우먼스티 같은 것들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음을 보호하는 차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한번 잡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불면이 있게 된다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음을 보호하는 차라든지, 그러니까 뭐 한약국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뭐 육미라는 약도 있고 팔미라는 약도 있는데 그런 걸 드셔도 효과가 있고요. 저희 우먼스티 같은 것들을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계속 기운 빠지게 해줄게, 그 다음에 그 음을 보호해줄게, 부경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줄게 한다 보면 나중엔 우울해진다는 거죠.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6시 이전, 해가 지기 전에는 기운을 돋궈주고 해가 진 이후에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잠이 더 잘 옵니다. 자꾸만 가라앉힌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축축 처져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고 싶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난 잠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좀 비활성화 시켜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아침대로 약간 활성화시키고
저녁에는 약간.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게 낮에 소화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활성화시키고 저녁 때 꿀피부차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사물탕이죠. 이런 걸로 해서 가라앉혀주게 되면은 패턴이 맞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의외로 잠이 깊게 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저희 그 회사 제품만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다 싶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잠이 잘 안 온다 싶으신 분들은 술을 한번 담가서 드시는데, 그 술을 못 드시는 분들 드시지 마시고 숙지황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식품으로 쓰는 약재고, 그 다음에 토사자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그것도 식품으로 씁니다. 토사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정력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숙지황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음을 보아주는 그런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두 개를 50% 합쳐가지고 솥짜리 술에 50g 넣어서 담근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걸러서, 그 이후에 뭐 이제 맛을 위해서 오래 숙성을 시키셔도 되고 바로 드셔도 되고 하는데, 하루에 저녁 때 잠이 안 올 때 한 잔 정도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려고 연구해 놨던 건데 대방출을 해드리는 거고요. 감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감기에 또 그 꿀팁이 뭐냐면, 감기는 기본적으로 균이 들어왔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목욕요법, 땀을 내고 보충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몸이 으슬으슬해서 목욕을 한번 해야 되겠다. 낮에 에어컨 바람 받았는데 좀 으슬으슬했어. 지금은 괜찮아. 이것도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목욕하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 이후부터 조금씩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목욕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목욕하시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디톡스 차로 해서 땀을 낼 준비를 하고, 따뜻한 물에 목욕하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차로 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 에너지 차 없으시면은 쌍화탕 같은 것도 괜찮으시고요. 뭐 그렇게 해서 보충해 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번에는 변비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변비 진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죠. 우선 제가 좀 전에 뭐 아토피, 감기, 그 다음에 불면, 변비, 좀 있으면 이제 설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환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환자분들 또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암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는데, 너무 암에 치중돼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약간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열이 살짝 올랐다든지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변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분들도 그냥 중간중간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우리 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미궁 대장사랑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차전자라고 하는 그 한약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알로에 들어가고 이제 뭐 유산균도 좀 넣고 해서 만드는 제품인데, 만족도랑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 미궁 대장사랑 드시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 물론 그 자두 주스라고 하죠, 프롬 주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유기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 내에서 저희가 꿀피부차,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꿀피부차, 단기적으로는 미궁 대장사랑이 이제 변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만, 이제 꿀피부차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반대로 설사인데요. 설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 같은데 어떤 균이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던가 하게 되면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죠. 약국에 한약 제제를 많이 파는 곳은 팔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룡산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한약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오룡산이랑 더불어서 그 꿀피부차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평이산이라고 하는 약이랑 오룡산이라고 하는 약이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은 훨씬 효과적인데, 오룡산을 이제 구하실 수 있으면 그 꿀피부차랑 같이 드시게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사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속쓰림인데요. 어떠한 음식, 모든 음식 기반 30분이든 1시간 전이든 음식을 뭔가 먹었는데 그때부터 속이 좀 안 좋았다, 뭔가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속이 안 좋으면서 신물이 넘어오던가 속이 쓰리다 라고 한다면, 먹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꿀피부차가 도움이 되고요. 뭔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쓰리다, 그 약국에 가시면 바나사심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바나사심탕을 사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딱 정리하자면,
뭔가를 먹었다 혹은 먹은 다음부터 미식미식해서 그게 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꿀피부차 혹은 뭐 가스알명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드시고요. 뭔가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쓰리다라고 하게 된다면 바나사심탕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잘하게 괴롭혔던 그런 질병이나 이런데 혹시 저희 차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